당신 오늘도 또 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서운함. 그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죠. 응,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또 만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퇴 3개월 만에 저는 남편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숨이 막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있고, 점심을 준비하면 남편이 있고,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남편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나도 심심한데 같이 있으면 안 돼? 정말이지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기다렸던 남편의 은퇴, 드디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왜 저는 도망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때로는 미안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이야기. 은퇴 후 다시 시작된 24시간 동거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박성준이 퇴직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4년 7월 15일. 42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불렀고요. 온 가족이 모여 남편의 새 출발을 축하했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남편. 주말에도 골프 접대하느라 집을 비우던 남편. 이제는 매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여보, 이제 우리 여행도 가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요. 그래. 미안했어. 평생 너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이제부터는 잘할게.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첫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남편이 야, 여기 단풍 예쁘다 하면서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신혼 때처럼 설레기까지 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점심은 뭐 먹을까? 아침 9시에 점심 메뉴를 묻는 남편. 처음엔 귀여웠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 거야? 나 혼자 있으면 뭐하지? TV나 봐야 하나? 남편의 하루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여보, 책이라도 읽어요. 예전에 읽고 싶다던 책들 있잖아요. 읽어야지. 근데 집중이 안 돼. 회사 일이 자꾸 생각나. 친구분들이랑 만나는 건 어때요? 다들 바쁘대. 아직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기 시작한 게 한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저는 요가 수업에 다녔어요. 10년째 다니던 곳이죠. 친구들도 있고 제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도 요가가? 응, 화요일마다 가잖아. 매주 가야 해? 한 번 쉬면 안 돼? 왜요? 나도 심심한데 같이 집에서 영화나 보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 남편이 심심한데 혼자 나가는 게 나쁜 건가? 결국 그날 저는 요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죠.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요가 수업 단톡방에 친구들이 사진을 올렸어요. 제 자리가 비어 있는 사진. 미경아, 오늘 왜 안 왔어?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심심하대서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재미있지? 이 영화. 응.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다. 저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 2개월 차, 남편은 점점 더 집안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주방에 발도 들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제 요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양파를 그렇게 큼직하게 썰어? 된장찌개엔 감자를 먼저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반찬통들 정리 좀 해. 너무 어지럽잖아. 남편이 옆에서 간섭을 하며 입이 쉬질 않습니다. 여보, 4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제 방식이에요. 그래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잖아. 회사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 미안해.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도와주려고? 40년간 혼자 해온 일을 지금 와서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도움인가요? 더 힘든 건 시간 보고였습니다. 어디가? 몇 시에 와? 누구 만나? 마치 제가 10대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카페에서 차 한잔 하기로 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마트 갔다며? 응, 마트 왔다가 은정이 만나서 차 마시고 있어. 몇 시에 와? 점심 준비해야 하잖아. 1시쯤 갈게. 그래. 일찍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은정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응? 뭐가? 언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조금 적응 중이야. 하지만 은정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50분. 제가 말한 1시보다 10분 일찍 온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늦었네. 1시라고 했잖아요. 아직 10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점심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시간 보고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날 저녁 저는 10년째 다니던 독서 모임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는 모임이었죠.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도 나가? 응, 독서 모임 있어. 이번 달에 벌써 몇 번째 나가는 거야? 요가 1번, 은정이 만난 거 1번, 오늘까지 3번이에요. 일주일에 1번꼴이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나가는 게 많은 건가요?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매일 나갔잖아요. 당신도 밖에 나가봐요.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가 어딨어. 다들 바쁘다니까. 그럼 취미 활동이라도. 뭘 해? 나이가 몇인데.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독서 모임에 갔지만 책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자꾸 확인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미경아, 괜찮아? 모임을 이끄는 선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선희 언니는 제 거짓말을 알아챘을 거예요. 우린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선희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우리 차 한잔 하고 가자. 언니, 나 빨리 가봐야 해. 10분만.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언니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성준이 씨 은퇴하고 나서 힘들지? 저는 놀라서 언니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겪어봐서 알아. 우리 남편 은퇴했을 때 나도 똑같았어. 선희 언니의 남편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언니도 이런 시간을 겪었을까요? 처음엔 좋았어. 그치? 함께 있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숨이 막히더라.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남편은 항상 집에 있고 나한테 뭘 물어보고 같이 있자고 하고 언니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나 이상한 거 아니지? 남편이 은퇴해서 함께 있는 게 좋아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정말? 그럼 40년간 혼자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24시간 같이 있으면 힘들지. 언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럼 언니는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어. 남편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근데 결국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방법을 찾았지. 어떤 방법? 각자 시간 갖기.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 나가고, 나는 나대로 내 시간 갖고, 처음엔 남편이 삐졌어. 나만 나가고 자기는 혼자 있는다고. 근데 내가 확실하게 말했어. 당신도 당신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모임 끝나고 선희 언니랑 차 마셨어. 또, 낮에도 은정이랑 차 마셨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자꾸 밖에서만 시간 보내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는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싸우기 싫었거든요. 은퇴 3개월 차. 저는 제 생활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요가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게 됐어요. 독서 모임도 빠지기 시작했고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습니다. 남편이 서운해하는 게 싫었거든요. 싸우기도 싫었고요. 대신 매일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처음엔 남편이 좋아했어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다. 우리 이제 매일 같이 있자.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게. 남편의 점심 뭐 먹지? 질문을 들어야 한다는 게.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때 남편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요. 오래 있네. 어디 아파? 아니에요. 금방 나갈게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세면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눈에 뭐 들어갔었어요.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글쎄요. 우리 마트 갈까? 장도 볼 겸. 네. 그럼 준비하자.
점심 먹고 나갈까? 네. 제 대답은 모두 한 단어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은 잘못이 없어. 그냥 나랑 함께 있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남편이 일어나서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보. 응? 우리 각자 시간 좀 가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는 저대로 제 시간 좀 가지고 그러면 안 될까요? 지금 나한테 혼자 있고 싶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랑 있는 게 싫다는 거잖아. 당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40년을 가족 위해 일했어. 이제 좀 쉬면서 아내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잘못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외롭다고. 회사 동료들도 없어. 친구들도 다 바빠. 나한테 남은 건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마저 나를 피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우는 걸. 여보. 됐어. 나 혼자 있을게.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았지만 남편은 TV만 보고 있었어요. 아침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먹고 싶지 않다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냉랭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밥 먹어 나갈 거야,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한 집에 함께 있는데 서로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들렀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 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요. 두 분 싸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 아빠가 은퇴하시고 서로 적응하는 중이야. 큰아들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틀 후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등산 동호회 가입했어. 그래요? 매주 토요일 산에 간대. 그럼 당신도 시간 생기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게 내가 원한 거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 당신 혼자 있고 싶다며. 이제 됐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토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어요.
저도 따라 일어나 간단한 김밥을 싸줬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남편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 제가 그렇게 원하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예전에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틀었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등산 끝났어.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갈게. 저는 문자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한 거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남편은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들어왔어요? 응. 저녁 먹었어요? 먹었어. 그럼 씻어요. 알아서 할게.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등산 동호회뿐만 아니라 탁구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주중에도 밖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다시 요가를 다니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갔어요.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원하던 생활이었어요. 각자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생활을 하는 것.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마주쳐도 대화가 없었어요. 밥 먹어 나갈 거야. 이런 말만 주고받을 뿐.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뭐가? 두 분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니? 대화를 안 하잖아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어도 각자 따로 있고.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은퇴하시고 많이 힘드셨죠? 응. 아빠는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힘드셨는데 서로한테 그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딸의 질문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왜 힘들었는지 아빠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빠도 왜 외로운지, 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지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정작 서로한테는 말을 안 하셨네요. 딸이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엄마, 40년간 혼자 집을 지키셨잖아요. 엄마만의 루틴이 있고 엄마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빠는 42년간 회사가 전부였잖아요. 정체성이고 소속이고 모든 게 회사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남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그걸 서로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내가 이기적인가 생각하시고 아빠는 내가 짐이 되나 생각하시면서 딸의 말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말을 안 해서 딸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오늘 나가고 나서 두 분이 진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서로한테 솔직하게 뭐가 힘들었는지 뭘 원하는지. 딸이 나가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나 정말 외로웠어. 회사를 떠나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 42년간 나를 정의하던 모든 게 사라진 느낌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매달린 거야. 당신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당신한테는 짐이었을 거야.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제 시간이 없어진 게 힘들었어요. 40년간 제 방식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변한 거예요. 알아. 내가 너무 간섭했지. 아니에요. 당신은 외로웠던 거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각자의 시간도 갖고,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해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왜 외로웠는지, 왜 저에게 매달렸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왜 힘들었는지, 뭘 원하는지 털어놓았고요. 우리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첫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 남편은 등산과 탁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도 시작하기로 했고요. 저도 요가와 독서 모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당당하게 잡기로 했어요.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기. 주중 3일은 각자의 활동을 하지만 목요일 저녁은 꼭 함께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중 하루는 둘이서만 보내기로 했어요. 셋째,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로운이다고, 함께 있고 싶으면 있고 싶다고, 참지 말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다니. 하지만 해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남편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정말 즐거워합니다. 오늘 한 아이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읽어주면 더 재미있어요라고. 그 말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남편이 신나서 이야기할 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저도 다시 제 생활을 찾았습니다. 요가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독서 모임에서는 토론을 이끌기도 해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편하게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우리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백반이나 칼국수.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해요. 이번 주 어땠어? 응, 좋았어. 당신은? 나도 좋았어. 도서관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웃어주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나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합니다. 가끔은 짧은 여행도 가요. 여보, 다음 주에 강릉 갈까? 좋지. 바다 보고 싶었어.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선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성준이 씨랑 잘 지내? 응, 이제 괜찮아졌어. 어떻게 해결했어? 저는 언니에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놓쳤던 게 뭔지 알아? 소통이었어. 소통? 응. 40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착각이었어.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야. 그러게. 오래 살았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 맞아.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로운이다고.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너희 잘 극복했네. 언니 말이 큰 도움이 됐어. 그때 언니가 위로해줬잖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당연하지. 누구나 겪는 일인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 이게 비정상이 아니구나. 많은 부부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중요한 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서로를 원망하고 멀어질 수도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요리해? 응. 오늘 배운 거 해보려고. 남편은 요리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죠. 40년간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던 사람이 맛있겠다. 맛있을지 모르겠네. 첫 도전이니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음식은 솔직히 맛은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노력했다는 게 중요했어요. 맛있어요. 거짓말. 맛없지? 아니야. 정말 맛있어.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은퇴 후 24시간 동거. 많은 부부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남편은 잃어버린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내는 침범당한 일상 때문에 힘들어하죠. 하지만 이건 극복할 수 있어요. 저희가 했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방법을 찾으면 돼요. 첫째,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세요. 함께 있되 너무 가까이 있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둘째, 소통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참지 마세요.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셋째, 새로운 것을 시작하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활동을 만드세요.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1막이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면 2막은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저희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전보다 더요. 각자의 시간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도 남편이 자원봉사에서 돌아오면 저는 물을 거예요. 오늘 어땠어? 그리고 남편은 신나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하루도 이야기할 거고요. 40년을 함께 온 사람, 앞으로의 20년도 함께 갈 사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행복하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은퇴 후의 삶이 여러분께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